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임동석입니다. 10월 10일 수요일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뉴원 그리고 KT 올레 IPTV로도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편하신 곳을 찾아서 많은 시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 증시를 둘러싼 환경들이 그다지 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도 보니까요. 좀 만만치 않은 폭으로 좀 빠져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오늘 우리 증시도 그 영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을 보니까 조금 좀 많이 좀 빠져 있습니다. 10포인트 이상 하락한 채로 지금 개장을 좀 맞을 것처럼 보이니까요. 오늘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오늘 개장을 맞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하신다면 뭐 별로 두려울 거 있겠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2시간 동안 함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1부에서 준비한 주요 코너들입니다. 시초가 대비 3% 이상을 공략하는 공략주 매매 원조 강정원 전문가가 준비되어 있고요. 실시간 증권사 리포트를 살펴보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주대영 대리와 함께 세계 경기 둔화의 가시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고수들의 작전 비법을 엿보는 시간입니다. 이드코의 작전 타임, 투자 비법을 낱낱이 공개한다고 하네요.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네, 먼저 강정원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알려주십시오. 네, 저희 국내 시장은 외국인 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1970포인트까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는 28% 하락한 1979.04포인트를 기록했고요.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 정부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은 2.7포인트에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코스피도 역시 198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수급에 따른 어떤 급락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도 지자체 중심으로 해서 매수 규모를 좀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95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했고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40억대 순매수를 보이면서 전적으로 국내 시장은 2.8포인트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기아차와 삼성생명이 오름세로 마감을 했고요. 삼성전자가 약세를 전환했고 현대차와 포스코, 현대모비스도 하락세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지수는 2.6포인트 상승하면서 최근에 6일 연속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90억대와 10억의 순매수를 보였고, 전체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기별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테마 중에서 안철수 후보가 철도 공약을 발표하면서 투자주가 무더기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대아이라든가 세종전기, GI블루, 푸른이슬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였고, 교육주 역시도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최근에 시장은 대형주보다는 이런 개별 테마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코스닥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몇 상위 종목은 코스피에서 파워케 200, 삼성전자, 삼성물산, 신한지주, 두산중공업을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YG엔터테인먼트, SK브로드밴드, CGN, 포스코엠텍, CJ-ENM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 외 상위 종목으로는 코스피에서 코넥트 레버리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KTNG, NHN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CJ홈쇼핑, 인터플렉스, 파라다이스, 골프존, 아트라스 BX를 순매수했습니다. 새로 끝난 미국 시장은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우려가 역시 하락세를 좀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다우지수가 110포인트 하락하면서 13,473.53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14.4포인트와 47포인트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대체적으로 비공식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되면서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 역시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도 하락세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IMF가 또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도 악재를 작용했는데요. 미국에서는 메르켈 총리가 아테네를 방문하면서 안토니스 사막 그리스 총리와 회동을 했는데, 여전히 그리스가 유로존의 일부를 남기를 바란다는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스의 정의가 시작된 이후에 처음인 일인데, 역시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중국 상하이 정부도 중국 정부의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역시 이런 부분으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미국 시장은 어닝 시즌에 대한 우려, 역시 이런 부분들이 좀 하락세를 좀 보였고요. 유가는 전화보다 배럴당 3.06달러 하락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세계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중동 지역의 불안정이 증폭될 경우에 이 수급 불안정이 좀 고조될 것이라는 어떤 전망, 역시 이런 부분들이 유가의 상승을
보였다고 저는 좀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추천하신 종목 헤더 파웨이였었는데요. 이 종목은 어땠습니까? 네, 헤더 파웨이 어제 시초가 2,150원에 시작을 했고요. 주가는 시가 대비 3.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헤더 파웨이는 사실 어제 최근에 단기 급등에 따른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중장기적인 성장성, 특히 이제 국내 선박 방향타 시장 이 어떤 30%를 넘는 상황이고요. 저평가 관련이 있습니다만 조정세를 좀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제가 2,500원 하회한다면 순조롭게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헤더 파웨이는 그만큼 저평가 멘트가 있는 종목이고요. 어시적으로는 2,500원 제가 제시한 손절가만 하회하지 않는다면 보여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이 원칙 중세에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관심 종목은 어디를 꼽으셨나요? 네, 제가 월요일에 제시한 종목인데요. 게임아이를 다시 한번 오늘 시가 공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아이는 국내 최대 온라인 게임 업체고요. 넥슨의 자회사로 편입된 회사입니다. 매출 비중은 서든어택이 86%, 데카론이 13%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보시면 되겠고요. 첫 포인트는 역시 지난번에 마찬가지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세상만기의 최대 실적 기록을 들 수 있습니다. 게임아이가 넥슨이 시장지주 지분을 매입하면서 전체적으로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에 이 시장의 이인함과 퍼블릭의 분쟁이 일어났습니다만 공동 합의가 이제 성사되면서 넥슨의 강력한 마케팅이 좀 발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비아브라 수준이라든가 무식한 시장들의 대거 출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든어택에 대한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역시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에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그런 원인이었다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역시 이제 접근가 멘트를 줄 수 있는데, 현재 게임 중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PC 게임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인이 게임 하이의 저평가 국면이었습니다만, 올해는 연간 실적 매출액과 영업이익, 특히 영업이익은 그 프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도 영업이익이 60% 이상 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고, 역시 이제 PC 게임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인이 컨디션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내가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으로 있는 인디 시스템 게임이라든가 이런 사업 다각화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 역시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최근에 연금 기관도 점점 수면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게임 하이의 목표가, 손절가 등등 자세한 투자 전략은요? 네, 게임 하이의 적정 밸류에이션, 사실 일단은 주식을 볼 때 단기적인 3%뿐만 아니라 이 회사의 적정 밸류에이션 얼마 정도 볼 수 있냐고 좀 생각해야 되는데, 게임하는 올해상 EPS가 879원입니다. 한 주가 PER 12배 정도 수준인데, 보통 게임 업종에 대해서 좀 밸류에이션 한 PER 20, 30배 정도, 그 이상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근에 스마트폰 게임의 어떤 게임 업종에 대한 강세가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PC 게임에 대한 어떤 디스카운트 요인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소한 15배 이상 우리가 게임화에는 적용할 수 있다고 좀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다면 15,000원과 14,000원 사이 그 이상의 수준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고요. 효과의 시가 대비해서 3% 이상, 손절가는 1,750원 하회 시에 손절을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3% 공략주로서 오늘 게임 하이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장 상황을 또 동시효과 상황을 통해서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장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진 않고 있습니다. 한 15포인트에서 12포인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소가 1960선대 초중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0.7에서 0.8% 정도 되고요. 코스닥 역시 오늘은 좀 빠집니다. 0.4%가 빠졌습니다. 538.15포인트로 현재 동시효과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46%에서 1.38% 왔다 갔다 하면서 한 1%대 초중반 정도의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역시 0.7%, 현대차 1.6%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만이 이채롭게도 0.82%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밖에 거의 전 종목들이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중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시젠을 제외한 거의 전 종목이 모두 하락 장세를 연치 못하고 있습니다. 약세장 출발 확실합니다.
네, ECB의 드라기 총재도 유럽의 경기 회복은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아직 멀었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기업들의 실적이 그다지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면서 증시의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 역시 지금 이런 좀 어두운 그런 분위기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투자증권 영등포점의 노선호 전문가, 그리고 로즈스탁의 이경일 팀장 두 분의 전문가는 과연 오늘 장에 대한 어떤 진단과 분석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장 출발 상황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거래소가 16포인트 하락, 코스닥이 2.23포인트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자, 먼저 노선호 전문가님, 코스피 쪽 어떻습니까? 예, 코스피 한 16포인트 정도 하락을 한 1963포인트 정도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이렇게 하락 출발하는 이유는 단연 미국 시장이 기업 실적 둔화에 대한 그런 우려감으로 다우지수가 한 110포인트 정도 하락했던 그런 부분들에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미국 시장이 장 마감 이후에 알코아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알코아의 3분기 실적이 월가 예상치를 좀 상회했다,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시초가에 이렇게 영향을 받고 하락 출발을 하지만 그 이후에 좀 오늘 장중에는 낙폭을 줄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수 움직임, 지난번에 한 9월 14일 날 상당히 좀 큰 폭의 갭 상승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갭 상승하기 전에 종가가 1950포인트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 1950포인트 정도는 충분히 좀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 최근에 시장 약 일주일 넘게 연일 좀 음봉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약 16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음봉보다는 좀 양봉 마감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일단은 약간 희망을 좀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요, 전반적으로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현대모비스가 0.82% 정도 강세를 보이면서 30만 7천 원 움직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 중에 강세 종목이 있다는 점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포스코, LG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낙폭 자체는 1% 미만입니다. 삼성전자만이 지금 1.24%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지금 1% 미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그렇게 생각보다 또 나쁘지는 않은 시장이다,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으로 살펴보시면요, 개인 투자들이 지금 122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들 27억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의 매도폭 자체도 일단은 크지 않게 출발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지금 환율 같은 경우도 한 3원 정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도 지금 1110원대까지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해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수의 움직임도 지금 어쨌든 간에 한 1950포인트 정도와 2050포인트 정도, 100포인트 밴드 내에서의 좀 박스권 움직임을 예상을 해본다면 오늘의 하락은 굳이 좀 너무 걱정할 필요 없는 그런 하락이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전히 하락장을 면치 못하고 있는 코스닥 쪽의 분위기를 살펴볼 텐데요. 이경일 팀장님. 예, 우선 코스닥 지금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데 분위기상 이제 이 하락은 기분 좋은 하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관심 종목이었던 그 부분에 관심 종목들이 많이 올라서 이제 못 사셨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매수 기회 타이밍이다. 지금 코스닥 연중 최고치를 어제 눈앞에서 두고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하락을 하면서 2% 상승으로 끝났지만 오늘 끝나고 오늘 또 이제 540포인트를 내주고 하락을 하고 있지만 아직 시장 상황은 좋다. 이제 코스닥에서는 이제 게임주와 그리고 엔터주가 라이징 스타로 해가지고 이제 라이징 스타로 코스닥을 여태까지 상승시켰고, IT 부품주가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그동안 뒷받침을 하면서 코스닥의 상승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지금 게임주와 엔터주 같은 경우에 내년까지도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연중 최고치를 갱신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자자별 개인 같은 경우 수급적인 상황을 보겠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닥 14억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 6억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은 7억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종별 투자자를 보시게 되시면 기관 같은 경우는 통신 방송 서비스,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방송 서비스, 인터넷, 디지털 컨텐츠 등에 대해서 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제조, IT 하드웨어, 그리고 IT 부품, 제약, 반도체, 기계 등에서 이제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이제 오락 문화, 제조,
기타 서비스 유통에 대해서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셀트리온 지금 시가총액 상위주 모두 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하락폭은 아닙니다. 2% 내외, 또 많이 하락을 하는 건 2% 내외로 하락을 하고 있고, 나머지 셀트리온 0.71% 하락을 하고 있고, 파라다이스도 1.8%대 하락하고 있지만 큰 폭의 하락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시총 상위주도 괜찮은 모습이고, 그리고 살펴봐야 될 게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도 이제 1조 원 시대를 도래했다. 엔터주도 이제 예전에 1조 원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반신반의했지만 이제 엔터주도 이제 1조 원 시대가 이제 넘어섰으면 이제 게임주도 이제 1조 원 시대가 앞으로 열릴 것이다. 그래서 그 최고 상위주에는 위메이드가 이제 1조 원을 돌파를 했고 이제 뭐 게임비라든지 컴투스가 이제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게임주도 조금 더 지켜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양시장의 출발 상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국 시장의 영향에서 결국 자유로울 수 없어서 그런지 거래소도 지금 1960선으로 18.89포인트가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그나마 출발 시점에 제자리를 좀 지켜내주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또 여의도의 시각을 살펴볼 텐데요. 김보람 아나운서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앞서 뉴욕 증시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어제 21선을 이탈했던 코스피 낙폭은 오늘 더 조금 깊어졌습니다. 1960선에서 출발했는데요. 각 증권사들은 코스피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제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증권, 지금 증시는 유동성 종목 장세, 동양증권은 단기 저점 형성 위치의 시사점, 토러스 투자증권에서는 3분기 어닝 시즌 수익성을 주목하라, 대우증권은 정지 그리고 조정은 지나간다. 마지막으로 IM투자증권 리포트 제목은 세계 경기 둔화 가시화입니다. 이 가운데 삼성증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4주째 2000선 부근에서 횡보하는 반면 종목별로는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당분간 이러한 유동성 종목 장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당장 탄력적인 상승을 견인할 재료가 쉽게 떠오르지 않는 지금은 장기 트렌드를 활용해 종목별 장세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먼저 한국의 국가 이미지 상향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중소형주, 그리고 2013년 대한민국 예상 트렌드로 알뜰 소비와 불황형 가계, 웰빙 관련주, 마지막으로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와 관련된 대형 소비재 업체 관련 종목으로 숨을 고를 때 투자해보는 전략을 추천했습니다. 이어서 동양증권입니다. 코스피가 20일 이평선을 하향 이탈해 추가 조정이 예상되지만 하방에 중요한 지지대가 존재해 60일 이평선 위에서는 단기 저점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1960선을 지지한다면 2050선까지의 상승도 가능하지만 60일 이평선을 이탈한다면 당분간 2000선 부근에서 횡보하는 국면이 더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주요 글로벌 증시 역시 중요한 저항대에서 상승 탄력이 둔화됐지만 조정폭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어디에서 단기 저점이 형성되는지 주목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코스피의 단기 조정은 대비하되 단기 저점대 형성에 따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조정 시 매수 관점은 유효하지만 안정적인 상승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토러스 투자증권입니다. 이번 3분기 어닝 시즌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봅니다. 먼저 S&P 500 지수와 S&P 500 기업의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기업의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종 간의 차별화도 심화됐는데 흥미로운 점은 경기에 민감한 산업재와 IT 업종의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한편 산업재에서 항공, 방위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어닝 시즌 동안은 경기 방어 업종과 스마트폰 관련 IT 업종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계속해서 대우증권입니다. 코스피가 2000선 회복 이후 이격을 축소하는 견조한 조정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선전이 코스피의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는데요. 21선 조정이 3일 이내 혹은 3% 이내 조정으로 마무리된다면 다시 상승 기대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단기적으로 1950에서 2015의 밴드를 염두에 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 의약품, 전기전자, 통신업에 단기적으로 관심을 둘 것을 제안했습니다.
네, 마지막 IM투자증권 리포트 내용은 압구정금융센터 주대영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코스피 전망과 전략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해외 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미국의 어닝 쇼크는 좀 엄살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코올을 필두로 미국의 어닝 시즌이 시작됐는데요. 세계 경기 둔화가 실물 경기로 전이 중인 가운데 알루미늄 제조업체인 알코아는 역성장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숨 돌리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재정 절벽이 이미 시작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면서요. 미국 다우지수는 100포인트 정도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IMF가 세계 경기 둔화를 예상하고 있고요. 전 세계 국가들의 성장률을 낮추고 있는데요.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IMF의 한국 경제 성장률을 2.7%로 낮춰 잡았습니다. 일단 볼 때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GDP가 7%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물건을 만들어도 소비할 주체가 없는 실정이니까요. 중국 역시도 수출보다는 내수로 중국 살리기 힘쓰는 모양새입니다. 미국과 다르게 경기 부양 카드를 많이 갖고 있는 중국이니까요. 금리 인하라든지 지급 준비율 인하, 사회 직간접 자본의 인프라 확충 등의 카드를 갖고 있는 중국이 양적 완화 카드를 써버린 미국보다 한결 편안한 입장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해서 중국은 현재로서는 최상의 카드를 쥐고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일단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해서 중국이 어느 정도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기 둔화가 한풀 꺾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으로 좀 돌아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삼성전자의 강세와 현대차 3인방의 약세, 일단 깨진 전체 군단으로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강세로 코스피 지수 2000선에서 3주 이상 박스권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 2000선을 중심으로 밴드 하단이 1980선이었는데요. 1980선을 하향 이탈을 했기 때문에 한 1950선까지도 밀림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 될 것 같고요. 전일 하락폭이 컸던 정유화학 섹터가 WTI 반등으로 되돌림이 일어날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이 만기인데요. 지난 만기 다음 날이었죠. 미국의 QE3 영향으로 급등한 이후 이렇다 할 방향성이 없었는데요. 3주 이상 변동성이 없었던 만큼 변동성이 다시 살아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관심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61선에서 반등 모색 중인 현대항선입니다. 61선을 깨고 내려가면 단기적으로 매수 플레이 가능해 보이고요. 26,000원 초반 정도에서 매수 권해드리고요. 손절은 25,500원 정도, 목표가는 27,500원입니다. 지수 방어주인 현대백화점도 기간의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14만원 이탈 시 매수 가능해 보이고요. 손절은 13만원 정도, 목표가는 15만 8천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고수들은 과연 어떤 작전을 세우고 또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는지 듣겠습니다. 한국밸류 21 이두코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 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로존이 재정난을 해결하지 못하면 세계 경제가 더욱 곤두박질 칠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고요. 여기에 기업의 실적마저 그 기대를 일으키지 못하면서 간밤에 뉴욕 증시가 비교적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글로벌 경기 반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확신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요즘 시장의 큰 특징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코스닥 중소형주 위주 쪽으로 좀 매기가 쏠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대형주들의 실적이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면 성장 가치에 베팅을 해보자는 전략인데요. 충분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는데, 리스크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겠죠? 이미 많이 오른 업종들, 예를 들면 게임주들이나 엔터들이 되겠는데, 이런 섹터들 무리하게 추격하시는 것은 조금 더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오늘 섹터별로 새롭게 구성된 종목들이 많으니까 투자 특성에 맞게 선택해서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섹터별로 좀 들어가 보시면요. 첫 번째 섹터는 교육 관련주입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과 초보분들도 교육주들은 모아가서 찬바람 불 때까지 들고 가시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바로 비상교육이나 데이터 대성, 능률교육, 대교까지 큰 폭의 상승이 나와주면서 충분히 수익이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이 어느 정도까지의 상승이 가능하냐인데, 일단 대장 성격으로 달리고 있는 비상교육이
역사적 쌍봉을 외국인의 수급으로 좀 돌파를 하면서 아주 급등 패턴으로 그림을 그려나가는 모습이죠. 부대장 성격의 디지털 대성은 3,635원에 쌍봉의 위치에서 돌파하지 못하면서 살짝 고점에서 물량 부담을 느끼는 상황인데, 일단 뭐 우리가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교육주들 아직까지는 워밍업에 좀 불과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수능과 대선의 격포제가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타 다른 종목들도 최소한 수능까지는 들고 가시면서 그때그때 대선 주자의 교육 정책에 뉴스를 귀 기울이시면서 수익을 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점 매수를 좀 잘 하셨기 때문에 무난하게 들고 가시면서 롱런에 좀 전략으로 좀 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철도주입니다. 일단 뭐 어제 주식시장에서 철도주들 덕분에 상당히 좀 익사이팅했죠. 대아TI를 대장으로 세명전기, 리노스, 대오에까지 상한가로 좀 치솟으면서 오랜만에 철도주들 상당히 강하게 테마로 형성된 모습입니다. 자, 일단 어제 좀 큰 이슈가 있었죠. 남북경협 경제협력 그 3대 과제 추진과 대륙철도 연결, 뭐 이런 대북 경제정책의 대략적인 구상을 제시하면서 북방을 횡단하는 열차가 달리도록 하겠다는 이슈로 인해서 순식간에 어제 좀 상한가가 좀 들어간 모습입니다. 일단 철도주들을 대선 테마로 생각하시고 관심 종목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글쎄요, 일단 대장주 성격의 대아TI가 모든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서 상당히 강하게 물량을 흡수하는 모습이 좀 나왔고, 모멘텀 보조 지표죠. RSI와 MACD 오실레이터까지 전부 좀 상방으로 모습을 꺾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3월선 매매는 충분히 공략해볼만 하기 때문에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강조드렸죠. 이제는 우리가 인맥주보다는 정책주 위주로 눈을 돌리자라고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철도주들의 움직임은 대아TI 외에 뭐 세명전기, 대우웨일 모두 긍정적 시그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눌러줄 때 좀 유심 있게 공략을 좀 해보시고요. 세 번째는 물류 관련주들입니다. 이 물류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철도주들과 더불어서 후발 테마주로서 좀 올라줬는데, 일단 뭐 동방이나 KR렛, 토탈소프트까지 급등이 좀 나와주면서 상당히 좀 빠르게 순환매가 옮겨가는 모습이고, 일단 철도주들 놓치신 분들이 상당히 빠르게 이 물류 일단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물류주들은 지금 현재 기술적 흐름을 좀 보시면, 전부 수급선이죠. 61선 위로 좀 안착이 돼 있습니다. 언제든지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일단 뭐 10월 11일에 부산 의회에서, 기자회견실에서 그 해수부 부활 공약 채택 촉구 기자회견을 열죠. 일단 뭐 관련된 호재성 기사는 한 개쯤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동방이 가장 빠르고 KLF과 함께 대장 성격의 좀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 위주로 좀 공략하시면서 수익을 좀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작전 타임 한국밸류 21의 이득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업종 스캐닝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노선원 전문가께서 먼저 IT 운수장비 정유화학업종의 흐름과 개별 종목 특징 살펴드립니다. 오늘 IT 업종 중에서는 지금 LG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전자가 0.44% 강세를 보이면서 68,300원대 기록을 하고 있고요. LG전자 차트 잠깐 보신다면은 옵티머스 G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 78,000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조정을 또 상당히 많이 받았었죠. 그리고 지금 약 2주 정도는 6만원대 후반권에서 좀 상당히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0.59%까지의 상승 보이는 모습 의미 있는 좀 상승인 것 같습니다. LG전자 지금 현재 보면은 중장기 이평선들을 아래에 딛고 지금 오늘 양봉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만약에 지금 매수를 한다면은 손절 라인을 정말 짧게 잡을 수 있습니다. 손절 라인은 한 66,500원, 67,000원 정도로 잡는다면은 손절 라인 짧게 잡고 접근하기는 오늘 LG전자 좀 가장 좋은 타이밍이지 않나. 또한 LG전자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이제 실적 호조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를 한다면은 약 3, 4개월
투자를 통해서 내년 1월달 정도에 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도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시장이 어렵지만 LG그룹의 IT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본다면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지금 29,95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상당히 많이 밀렸지만 역시 지금 121선 지지를 받으려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한 25,000원대 정도 손절가 잡는다면은 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좀 무리 없는 LG그룹의 IT주들이 시장이 약한데도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서 시장이 무너진다라면은 오늘 반짝 강세를 보이고 다시 또 하락을 하겠지만 여기서 시장이 한 1950포인트 정도가 단기적으로 바닥권이라면은 LG그룹의 IT주 오늘 매수하셔도 충분히 무리 없다. 그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한번 좀 짚어보겠는데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3분기에 대한 이런 잠정 실적 발표가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금요일 오전장에 반짝 강세를 보인 이후에 지금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더라도 실적이 좋다고 주식을 계속 보유만 하는 게 뭐 능사는 아니죠. 실적이 좋을 때 이제 주식은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실적이 좀 좋지 못하지만 향후 실적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 위주로 종목을 좀 교체를 해야지만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일단 삼성전자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역시 저점 매수하기는 상당히 좀 애매한 자리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이라도 삼성전자를 좀 교체하고 LG그룹주 IT 쪽으로 종목을 교체하는 게 IT 쪽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바람직한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조정을 받고 있네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14만 원대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는 뭐 호재들 나올 거 많이 나왔습니다. 갤럭시 S3 그리고 갤럭시 노트2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호재로 16만 원대까지 14만 원부터 16만 원, 뭐 2만 원 정도 상승을 했다면은 일단 좀 쉬어갈 자리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지만 뭐 SDI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 15만 원대 초반권까지 밀린다면은 뭐 한 차례 정도는 저점 매수는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이하게 IT 쪽에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모비스가 아침부터 쭉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모비스 강세의 이유 자체는 좀 추급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지금 외국계 증권사에서 현대모비스를 좀 상당히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도 보면 주가가 32만 5천 원까지 좀 좋았다가 30만 원대까지 좀 밀리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지금 일단 아침에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음봉을 보여주고 있어서 뭐 약간은 우려스럽다 할 수 있겠지만 한 30만 원대 초반권, 30만 원 선을 이탈을 한다면 분명 좀 바닥권일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자동차 판매가 안 된다면 좀 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이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계속 세상을 굴러다닌다면은 계속적으로 부품에 대한 교체 수요는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는 현대모비스는 안정적인 그런 실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이런 종목들 조정 시에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도 좋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오늘 0.6%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 기아차도 지금 1% 밀리면서 다시 한번 지금 7만 원 선에 대한 좀 테스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 현대차 그룹, 현대차와 기아차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좋지 못하겠죠. 단연 파업을 했기 때문에 파업한 만큼 실적이 좋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차트만 보더라도 25만 원대까지 또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는 연일 또 음봉을 보여주면서 23만 5천 원대까지도 밀리고 있다 보시면 좋겠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한 달 정도만 참으시면 됩니다. 한 10월 말에 3분기 실적이 발표되었을 때 오히려 매수를 한다면은 이제 9월달, 10월달의 실적을 좀 살펴봤을 때는 충분히 4분기 실적은 기대해봐도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신규 매수 역시 조금 기다리는 전략, 2, 3주 정도 기다리면서 실적 발표 안 좋은 실적이 노출되었을 때 좀 매수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한다면은 역시 한 내년 1월 달까지 보고 투자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뭐 밀리고 있지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 7만 원대를 뭐 이탈을 한다고
빠진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회복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접근만 다만 한 2주 정도 후에 접근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보면은 지금 뭐 현대모비스 제외하고는 자동차 쪽 좀 지지부진한데요. 특히 지금 현대위아 같은 경우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좀 추세를 깼습니다. 그동안에 좀 박스권의 추세를 월요일 날 좀 깨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좀 현대위아가 단기적으로 좀 하방 쪽으로 모습을 보인다는 점, 이런 점들도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접근 좀 자제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3분기 실적 발표 타이밍 그 즈음에 하여서 저점 매수를 노려봐도 충분히 무리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뭐 오늘 뭐 빠지고 있네요. 조선업종 아무래도 최근에 좀 스페인과 관련된 뭐 그런 부분들, 또 유럽 쪽,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을 해도 뭐 큰 좀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 움직임 지지부진하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현대중공업을 오늘 한번 좀 살펴볼게요. 현대중공업이 지금 사우디 쪽에 화력발전소 수주설과 관련된 조회 공시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제 저녁 6시까지 회사 측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화력발전소 수주를 한다면은 31억 달러 규모의 좀 수주, 상당히 좀 꽤 큰 규모의 수주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26만 원대부터 지금 24만 원대까지 좀 상당히 많이 밀리고 있고, 만약에 이 종목이 수주설과 관련해서 좀 사실무근이다 이런 발표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바로 아래 121선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장대 음봉으로 내일 깰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 만약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좀 지금이라도 좀 매도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제가 투자 의견 좀 매도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선업종은 지금 투자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선업종은 3분기 실적도 부진하고 4분기 실적도 부진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월 달에 실적 시즌에 투자하기는 정말 어려운 그런 업종이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지금 121선을 이탈을 시키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뭐 지금이라도 좀 빠져나오시고 오히려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뭐 IT 종목이라던가 또 기다렸다가 자동차 종목이라던가 3분기 실적이 좋든 최소한 4분기 실적이 좋든 실적이 좋은 종목 쪽으로 옮겨가는 전략을 취하자, 이렇게 좀 조선주 투자 전략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주 화학주, 오늘 뭐 어려운 시장 속에도 불구하고 정유주의 움직임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SK이노베이션 1.88%, GS 1.85%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라리 이런 정유주 쪽을 투자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간밤에 WTI 기준 배럴당 3달러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92달러까지 좀 국제유가가 간밤에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에 보면 중동 지역의 긴장이 좀 상당히 고조가 되고 있죠. 터키와 시리아 포격 정도 벌일 만큼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또한 이제 지금 분명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우려감,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지난주 후반부터는 좀 좋지 못한 모습이 있지만, 만약에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었을 때는 원자재 가격 상승, 단연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겠고, 앞서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차트가 이제 위에서 좀 이평선들을 무너뜨리는 모습이었다면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국제유가가 90달러도 하회하고 이러면서 조정을 좀 많이 받았다가 어제부터 이제 양봉을 보이면서 주가가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차트의 모습입니다. 이런 종목들 뭐 16만 원대 초반권에서 매수를 하신다면은 뭐 충분히 뭐 한 15만 5천 원대 장기 이평선을 깰기보다는 그래도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의 시장, 일단 정유주에 대해서는 정유주가 또 2분기 실적이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상당히 좀 큰 폭의 흑자전환이 될 가능성이 그런 업종이 정유업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조선주를 지금이라도 팔고 정유주 쪽 지금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오늘 상승하는 초기에 따라가는 전략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LG그룹의 IT 업종 쪽으로 교체하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전략들, 일단은 지금 시장은 재미없지만 포트폴리오 내에서 분명 종목들 구축을 잘 해야지만이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화학업종 같은 경우 좀 살펴본다면은 지금 LG화학이라든가 호남석유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이런 화학업종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거의 뭐 박스권 하단부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화학업종 쪽도
크게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뭐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그런 하락이기 때문에요.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 날 또 말씀드렸듯이 일본 쪽에 업체가 가동 중단하면서 좀 반사이익 실적 쪽에 얻을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한 30만 원대, 지금보다 조금 더 빠졌을 때 30만 원과 31만 원 사이에서 LG화학을 좀 매수하는 것도 좀 괜찮은 전략이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섹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본다면은 IT 업종, LG그룹 쪽 저점 매수를 해보자. 그리고 자동차 업종은 좀 기다리자. 조선업종은 좀 매도하자. 정유화학주 매수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경일 팀장께서는 철강기계, 금융건설을 살펴봅니다. 예, 우선 철강 쪽에서 이제 포스코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포스코, 예, 이날,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그 큰 거래,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이 지지되는 줄 알았지만 어제 코스피 하락하고 오늘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바닥을 다시 한번 이제 재평가하는 지금 형상입니다.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 부근을 깨지 않고 오늘 마감을 한다면 내일 반드시 반등이 나올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가 박스권 하단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분기 기대감을 변동성 장세가 좀 이제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박스권 내에서 지금 등락폭을 보이면서 이제 오늘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도 오늘 1%대 하락을 보이는 이유는 이제 시장이 안 좋아서 이제 하락을 보이는 모습이고, 또 이제 철강 업종은 대부분이 이제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컨센서스보다 다 하향하기 때문에 지금 철강 업종이 이제 최근에 많이 빠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고려 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이제 비철금속 상승으로 인한 그 상승폭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시 돌리는 형상, 지금 어느 정도 돌리는 형상이 나오기 때문에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3분기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투자는 하지 말자. 3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계절적 비수기 이제 3분기를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좀 더 이제 주가가 내려오면 61선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투자 매수 그때가 투자 매수 사인이다. 그리고 철강 업종에서 이제 최근 세아제강과 슈스틸 그리고 성강밴드가 최근에 많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세아제강하고 슈스틸이 왜 많이 갔냐? 세일가스죠. 세일가스 수혜를 세일가스를 이제 수혜를 본 이제 축인데요. 왜 세일가스 수혜를 받냐 하면 생산지에서 운반선까지 이어지는 관광 그 생산업체들이 이제 세일가스 이제 수혜를 받습니다. 그 세일가스가 이제 요즘에 부각이 되면서 그렇게 이제 세아제강과 슈스틸이 상승을 했지만 이제 그 상승폭은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이제 되시고, 이제 무리한 상승 탄력에 무리하게 들어가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계업종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최근에 수급 자체도 우선 안 좋습니다. 수급 자체도 너무 안 좋고, 3분기 실적도 이제 시장 컨센서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제 하향 전망이고,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또 더 안 좋은 악재가 하나 있는 게 신규 수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산중공업이 이제 최근에 이제 신규 수주가 없어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수급도 안 좋고 이제 실적도 안 좋아서 최근에 이제 계속 흘러내리는 형상이고, 앞으로도 이제 최대한 더 흘러내린다면 이제 하락을 한다면 다시 5만 원 초반대까지 이 부분까지는 다시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산중공업도 역시 3분기 실적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3분기 실적 자체는 좋지 않지만 지금 좋지 않아서 지금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이제 중국에서 굴삭기 판매가 실적의 이제 부진한 원인이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는 실적이 좋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어는 지금 이 박스권 부근을 이 박스권 부근에서 제가 지금 이 선까지 다시 이제 저점을 이제 찍고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BHI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승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 이유는 신규 수주가 최근에 이제 발표된 최근 뉴스는 이제 신규 수주가 1조 원에 달한다는 그러한 뉴스로 인해서 그동안은 이제 BHI가 이제 수급도 좋고 이제 피팅 업체로서 이제 수급도 좋고 이제 신규 수주 1조 이제 3분기 실적도 이제 좋게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이 이제 BHI 오늘이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BHI는 이제 실적이 괜찮은 개별주이기 때문에 이제 더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팩 또한 최근에 큰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신팩도 이제 그동안은 이제 실적이 이제 뒷받침돼서 된다는 그 뉴스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상승폭을 이제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이제 신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매수 가격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 21선을 이제 하락하지 않는다면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은행 같은 종목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은행은 지금 은행이 왜 안 좋냐? 은행 이자 마진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 마진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실적 자체가 안 좋다는 건데, 하지만 그래도 대출이 이제 성장세가 최근에 조금씩 이제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3분기 말고 4분기, 내년 1분기를 이제 보면서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지금 은행 업체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은행업종 탑픽으로는 신한지주와 KB금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 타이밍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 61선을 지지받고, 지금 제가 근선 부근에서 다시 올라올 때, 반등을 줄 때 이제 매수를 하는 것이, 신한지주의 매수 타이밍이고, 그리고 또 KB금융도 지금 박스권, 지금 61선 돌파하고, 121선이죠. 120선까지 돌파를 하면 그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 61선 오늘 깨지 말고 다시 올라오고, 121선까지 이제 돌파하면, 이 부분을 돌파하면 다시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돌파하는 시점이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으면, 이 4만원대, 다시 4만원대까지도 이제 단기적으로 4만원대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증권업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식수 회전율 증가도 했고요. 뭐, 일평균 거래대금도 증가도 했고, 뭐, 신용융자 자금도 회복 등으로 이제 거래해서 이제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다시 이제 아직까지는 증권업종에 대한 그러한 시장에 대한 이제 반영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다시 이제 상승을 하고 다시 되돌리는 현상. 하지만 오늘 이렇게 이 지지를 한다면, 오늘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해서 이제 떨어지고 있지만 지지를 한다면, 오늘 같은 이 상황에서도 이만큼 지지를 한다면, 5만원 선을 지지를 한다면, 다시 53,000원대까지 다시 볼 수 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53,000원대까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대우증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증권과 같고요. 이제 보험업종 같은 경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메리츠화재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 손해보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인하할수록 좀 이제 보험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호재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이제 금리 인하는 이제 예고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보험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 이제 들고 가시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통신유통, 음식료 업종의 흐름을 노선우 전문가가 이어갑니다. 먼저 통신주 쪽 짧게 보겠습니다. 통신주 쪽은 그렇게 할 얘기는 없지만,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통신업종이 좀 시장이 밀리고 있는데 조정을 받고 있다. 사실은 좀 경기 방어주로서 부각이 돼야 되는데 조정을 받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단 통신주가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는 얘기, 뭔가의 모멘텀이 없죠. 통신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3분기 실적이 워낙 마케팅 비용 증가에 따라서 좀 부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주 쪽 지금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굳이 뭐 중장기 투자, 배당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면은 투자할 그럴 뭐 필요성은 좀 못 느낀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 지금 보면은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좀 낙폭이 가장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특히 좀 주목을 하기보다는 좀 아무래도 통신지 쪽은 지금 다만 좀 관심 있는 부분은 KT 쪽에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KT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은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49% 정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 1% 정도 지분만 사면은 KT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좀 못하는 그런 시기가 되고요. 뭐 그런 점도 역시 마찬가지. 일단은 뭐 KT 쪽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호재라고 보기보다는 외국인들이 더 살 수가 없다. 그렇다면은 매수세에 위입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 통신주는 뭐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악재로서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통업종 쪽 살펴보겠는데 유통업종 쪽 오늘 살펴보면은 거의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CJ 프레시웨이 그리고 현대 그린푸드 뭐 이런 종목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의 상승 공통점을 찾아보자면은 식자재 업체죠. 지금 그만큼 좀 건강한 식자재 뭐 이런 쪽에 대한 좀 관심들이 상당히 좀 커가고 있는 구간이고요. 특히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 살펴본다면은 최근에 이제 CJ 그룹주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상당히 많은데요. CJ 쪽의 콘텐츠 부분이 CJ E&M을 통해서 좀 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들 CJ 같은 경우도 지금 뭐 CJ 푸드빌이라든가 올리브영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CJ 프레시웨이까지 해서 여러 가지 이런 음식과 관련된 이런 유통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합병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들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지주사 CJ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CJ 그룹주 쪽에 지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는 보면은 거래가 한 4,800주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거래가 없는 종목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렵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이런 CJ 프레시웨이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살펴본다면은 지주사 CJ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유통주 쪽의 움직임은 좀 눈에 띄는 부분은 호텔신라가 지금 상당히 좀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지금 하루 만에 지금 3%대 하락을 하면서 51,800원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신라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동안 뭐 저도 그렇고 여러 다른 전문가들도 긍정적인 얘기만 정말 좀 많이 했던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호텔신라는 지금 살펴보니까 좀 내년도 관련하여서는 조금 악재가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호텔신라를 내년도에 1월부터 6월 때까지 좀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약 90억 정도 좀 손실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신라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뭐 지금까지 너무 뭐 긍정적인 중국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좀 얘기만이 들었다면은 이제는 좀 안 좋은 소식도 들렸다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차트상으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오늘 지금 좀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오늘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조정을 받고 내일 바로 뭐 반등을 한다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좀 살펴봤을 때 지금 121선까지 밀려 있는데 만약에 121선도 이탈을 하고 또 5만원 선도 만약에 이탈을 한다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투자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뭐 주가를 상승을 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적인데 내년도에 실적이 좀 좋지 못할 것이라면은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반영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호텔신라 악재가 있다는 점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다른 쪽 살펴보면은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하이트 진로가 좀 강세를 보이는 부분에 주목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트 진로 지난번에 싸이가 이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소주를 원샷을 했습니다. 그 광고 효과가 무려 250억 정도 있다고 하면서 지금 신고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긍정적으로 접근하셔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테마주 흐름 이경일 팀장님. 예, 우선 지금 무슨 팡이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많이 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YD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투자 경고 종목으로 분류되면서 하한가까지 내려왔고요. 그리고 바른선 게임즈도 지금 그 보석팡이죠, 보석팡. 원래는 그 주얼 크래시였다가 그렇게 발표를 했다가 카카오톡이랑 연관이 되면서 보석팡으로 바꾼 다음에 최근에 그 4거래일 동안 그 상한가를 가면서 주의 종목으로 분류되면서 오늘도 이제 3% 지금 하락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위메이드죠. 위메이드는 이제 캔디팡이라고 해서 그 발표된 월요일 날 상한가하고 그 다음날도 이제 상승을 했지만 지금 다시 돌리는 현상. 이러한 그 단기성 호재 같은 단기성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씩 상승을 하고 나중에 이제 상한가를 자주 갔을 때 상한가가 풀리면 그때 이제 상한가를 이제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성 호재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금방 또 다시 주가를 돌리기 때문에 YD 온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하한가 부근에 있지만 어차피 얘네 YD 온라인이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좋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서비스를 지원을 하면서 이제 그러한 애니팡에 대한 인기가 YD 온라인으로 업체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당분간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한 사례고요. 지금 이렇게 바로 급등하면 다시 바로 이제 하락을 하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늦지 않았으니 웬만하면 지금 이제 매도를 하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른선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보석팡으로도 이제 보석팡으로 많은 이제 실적이 괜찮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너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위메이드는 이제 실적이 좋기 때문에 위메이드는 이제 지금도 꾸준히 들고 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KIC 투자자문의 또 김성원 이사를 연결을 해서 전체적인 전략을 짜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 어디일까요? 네, 오는 12월 기업인수합병 전문회사인 스펙과 합병을 통한 상장을 준비 중인 엔바이오컨스입니다. 지난 99년 설립된 환경에너지 전문업체로 하수 슬러지 건조 연료화와 폐광 오염물 방지, 음식물 쓰레기 연료화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8월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획득했고 다음 달 13일 히든 챔피언 1호 스펙과 합병을 통해 상장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최근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하수 슬러지 사업은 하수 처리 과정에서 생긴 침전물을 연료로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 쓰레기 처리장인 수도권 메리지 정화 처리권을 획득해서 본격적 발판을 마련했고 현재 하루 1000톤의 하수 슬러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루 200톤 연료가 생성되는데 이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등에 판매하며 석탄을 덜 사용함으로써 유해가스를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수출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조만간 일본에도 하수 슬러지 건조 플랜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루마니아와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문의가 들어오는 만큼 앞으로 수출 국가도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저율 석탄을 고효율 석탄으로 만드는 사업을 차세대 수익원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총 100억 원을 투자해서 밀양 연구소에 시간당 20톤의 석탄을 건조시킬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저급 석탄을 건조시켜서 발전용 석탄으로 탈바꿈시키는 기술의 큰 핵심은 대량 건조 기술과 발화 문제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 두 가지 문제점을 모두 해결한 것은 엔바이오컨스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해외 개척에 나서 현재 450억 원 매출액을 2, 3년 내 1,000억 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게 되면 히든 챔피언 1호 스펙도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스펙 합병이 크게 성공한 사례가 없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이를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원 이사와 함께 엔바이오컨스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노선호 전문가 이경일 팀장 이 두 분과도 지금까지 일부 순서 함께 진행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에는요,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에서 또 값진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자클럽의 김원기 대표 강연회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급등시세 원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참석하셔서 궁금증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 11시부터 종목 퀵서비스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013-3366-0110 등으로 상담 신청 가능하십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